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이사입니다. 2025년 5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네, 주요 이슈들도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미국 마감 상황하고 좀 밤사이 뭔 일 있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고, 삼성전자 이슈가 좀 두 개 있어요. 근데 뭐, 안 믿으실 것 같아요. 하도 이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 잘 안 되니까, 일단 정리해 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폭력, 이제 오늘 SK 오션플랜트 급등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 얘기가 좀 있었고, 키운다. 그 다음에 SMR, KB증권의 보고서랑 원전이죠, 소형모델, 소켓.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2차전지도 애널리스트 의견들이 좀 엇갈려요. 그리고 IRA 약간이나, 요거 오늘 알테오젠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루닛, 로보티즈, 퍼로비스, 파마리서치, 네오이즈, 포스코퓨처엠, 오로스테크놀로지, VT, 컴투스, 한국전력, MI텍, 백산, PI첨단소재, 그 다음에 영업무역홀딩스, 강원랜드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거의 막바지거든요. 네. 자, 일단 미국은 오늘 그 사우디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반도체 올랐고 태양광이 오늘 완전히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오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금리 좀 올랐고, 예, 달러는 빠졌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그 무역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됐고,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둔화,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15%나 빠졌던 S&P 500 지수가 6주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정말 미국은 이래서 미국 하나만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술주의 그 오늘 주가 상승은 사우디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 휴메인의 그 이란 기업의 5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칩을 일단 이제 대규모로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도 사우디 가 있죠. 메타, 팔란티어, 브로드컴까지 모두 다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AI 칩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1,420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팔란티어가 이제 8%나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이제 AI 칩을 공급한다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 좋은 데다가 팔란티어도 아마, 예, 그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들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우디에 이제 무기 수출하는데 거기에 아마 팔란티어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 CEO가 지금 사우디 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시장까지 열리면 좋겠죠. 그래서 아마 급등세 보였고, 헬스케어 업종은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이제 다우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이던스 철회하고 CEO 사임, 이런 좀 리스크가 있었어요. 또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2.3% 상승하면서 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물가는 안정화 됐습니다. 트럼프는 또 금리 낮춰라, 이제 이렇게 물가 낮은데 왜 안 낮추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늘 일단 조금 이제 그 진정됐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관세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예, 예상을 하회했고, 근원은 비슷했어요. 근원 물가, 이제 에너지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안정화된 거는 유가가 떨어져서 그래요. 주거비 제외한 근원 물가도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헬스케어, 의료비죠. 여기는 조금 올라가서 PC 물가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화돼 있다. 다만 시장은 지금 아직도 불안해하는 게, 그 미국 기업들이 지금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선구매를 해서 대량 재고를 쌓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아직 안 올렸대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쌀 때 사놓은 거죠. 그 물건이 이제 다 나갈 때까지는 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 올리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물가에 반영 안 되는데 결국엔 이제 5월, 6월, 7월로 갈수록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다만 지금 중국 관세가 낮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중국 관세가 지금 기존에 원래 20% 붙어 있거든요. 옛날에 트럼프 일기 때 20에다가 그 펜타닐 관세 20 추가 붙고요. 여기에 보편 관세 10. 토탈하면 50%예요. 그러니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렸는데도 여전히 50%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소비자 물가는 아직 관세가 인플레이션 연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얘기고, 6월, 7월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인상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수입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일단 일어날 가능성은 조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상품에 대한 이제 관세가 어쨌든 지금 30%, 근데 실제로는 50%죠. 어떻게 보면. 연간 근원 물가가 이 정도만 유지해도요. 3.5까지 올라가요. 지금 2.8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월, 6월, 7월의 물가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낮잖아요. 물가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사우디에 갔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850조 투자한대요. 사우디가.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에 뭐 무기 같은 거 수출하고 반도체 무기 수출. 그리고 12개 방산기업이 사우디에 1,42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 방위 장비 판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공군 발전, 우주 능력, 대공미 이건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민간 분야랑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데이터볼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백악관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볼트는 또 구글, 오라클, 우버 등과 함께 최첨단 기술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GE 버너바가 이제 142억 달러 규모의 가스터빈 이런 것도 수출하고 보잉도 수출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진짜 좀 자랑할 만해요. 본인 존재감을 발휘했어요. 코바라 내가 사우디에서 투자도 유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대규모 수출하는 거 따냈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산다고 이제 아마 그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사우디의 뒤를 돌봐주겠죠.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또 여기서 어떤 선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아마 푸틴과 젤렌스키 만날 것 같아요. 아직 푸틴이 대답은 안 했는데 그럼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장관을 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휴전 협상 가능성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은 이제 미국의 목표 주가 이거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빠지면 빠진다고 낮추고 또 요즘에 분위기 좋으니까 좋다고 올리고 항상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올랐으니까 미국 이제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올렸고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목표 지수를 올린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축소되면서 그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고 AI 좋다.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주는 테슬라 좋았고, 뭐 일론 머스크가 가서 뭐 로봇 빈살만 의장 앞에서 왕세자 앞에서 로봇도 시연을 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 급등했고, 아랍에미리트에 첨단 AI 칩 수출을 아마 미국이 또 허가할 것 같아요. 이것도 긍정적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좋았는데 3% 감원한대요. 팔란티어 이제 사우디의 수출 소식.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대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수에 편입이 돼요. 이게 인정을 하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을. 보잉은 사우디의 수출, 중국에서 이제 보잉 요거 항공기 받는 거 금지시킨다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풀어버린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 CEO가 사임하고 뭐 비용 증가 이후로 이제 전망치를 언급을 안 하면서 폭락했고, 퍼스트 솔라가 태양광 하나솔루션 경쟁사죠. 무려 22% 폭등. 울프 리서치가 투자 의견 올렸고, 이거 그겁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터리한테도 나쁜 거 아닌데 어쨌든 태양광이나 배터리 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번에 나온 공화당의 법안이 초안인데 제일 센 게 초안인데 초안에서 첨단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받는 거를 1년만 단축시켰어요. 없애지도 않고. 거기다 중국은 나가라. 이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솔라 급등하고 오늘 하나솔루션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잠깐 주요 이슈 어디 갔죠? 잠시만요. 원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에 넣었나 봅니다. 네. 잠시만요. 주요 이슈 5월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5월 15일. 제가 5월 15일에 넣었네. 이게 원래 5월 14일인데 잘못 넣었나 봐요. 요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냥 정리한 거예요. 미국 사우디 전략적 경제 동맹. 이거 아침에 저희 투게더 컨텐츠 저희가 로켓 속보를 올려드리는데 요거 아침에 싹 다 올려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사우디의 AI 공급, 칩, 미국 물가 안정, 태양광 기업들 주가 폭등했다는 내용 적어드렸고, 삼성전자가 닌텐도 게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이 만든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S&P가 이제 수익률 플러스. 그리고 삼성전자 저번에도 나왔던 뉴스지만 엔비디아 퀄컴의 테스트 받고 있나 봐요. 제발 좀 수주 따냈으면 좋겠고, 핵심은 이겁니다. 조선비즈 있으니까 제목 쳐서 자세한 건 밑에 요약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투원투게도 읽어보셔도 되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2나노 공정 성능 평가 최종 단계 진입하고요. 3나노 수율이 좀 안정화됐어요. 한 6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 수주가 기대감이 늘 있었지만 잘 안 됐는데, 수주가 가능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수주 확인 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은 삼성전자, 솔브레인, 테스, 가온칩스, AD테크, 오픈엣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밸류체인이죠, 파운드리. 근데 관건은 공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수주를.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맨날 이제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이제 이슈들만 있다 보니까. 왜냐면 삼성이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결국엔. 그동안 잘. 이번에 꼭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 5에서 8나노 있죠. 그러니까 8나노는 조금 이제 예전 공정이죠. 그 수율이 당연히 잘 나오는데, 닌텐도 스위치 2라는 게임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판매가 한 1,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 이거를 원래 TSMC도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만들거든요. 엔비디아 테그라 이제 반도체인데, 요거를 그 TSMC에 처음에 맡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TSMC 안 하고 삼성의 5냐 8나노냐 이걸 고민했대요. 4, 8 나노 중에 결국엔 삼성의 8나노로 확정을 했던 5나노랑 8나노 중에. 왜냐면 5나노는 EUV라 좀 비싸기도 하고 한데 8나노 수율도 좋고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8나노를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이 이런 식으로 좀 예전에 저사양이라고 하더라도 닌텐도 같은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면, 여기 엔비디아잖아요, 결국 칩이. 확보를 해서 이게 수주 이력을 계속 쌓으면요, 결국엔 들어오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닌텐도에 공급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사는 한번 이렇게 또 요거 그대로 네이버에 찾으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은 저희 투원투게더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는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보고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5월 14일이죠. 원전 SMR 아시죠? AI 시대의 심장. SMR은 뭐죠? 소형 모듈 원자로 한 기당 30에서 300메가. 요즘에 원전 보고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어쨌든 건설 기간 짧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아요. 대형 원전은 정말 비싸거든요. 오래 10년도 걸리고, 설계도 간단, 안전장치가 수동이고, 그리고 전원이, 그러니까 전력 없이도 냉각 가능해요. 사고가 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기도 작아서 설치하기 용이하고, 고온열을 활용해서 수소도 생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짧은 공사 기간, 낮은 초기 비용, 뛰어난 안전성, 유연한 설치, 확장성. 근데 상용화가 이제 시작돼요. 온타리오주 캐나다에서 5월 8일 날 건설 승인이 떨어졌고, 4기 이제 건설을 합니다. 4개를.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1월 14일 날 와이오밍주에 허가를 받았어요. 다우와 엑스에너지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엑스에너지는 이제 DLNC가 지분 투자했던 기업이죠. 텍사스에 공장 짓기 위한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에 이제 홀텍, 여기는 안 나왔죠. 홀텍 아시죠? 네. 홀텍이라는 기업과 현대건설이 손잡고 이제 올해 연말에 그 SMR 착공 들어갑니다. 이게 대형 원자로가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100분의 1로. 요게 SMR이에요. 예. 그리고 뭐 금액도 싸죠. 50조 원짜리를 13조 원에 건설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다른 데서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예, 짓는 방식이다 보니까 현장 작업 비중이 어쨌든 낮은 편입니다. SMR 부지가 요거거든요. SMR이 여의도에 5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대형 원전은 여의도 100배. 원전이 부상 중이고, 모듈형 설계로 비용 줄이고, 예, 단순히 원자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료 공급, 설계, 기술 개발, 뭐 제작, 조립, 전력 판매 이런 것까지 통합된 밸류체인 구축이 뭐 필수적이다. 미국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는 5월 말까지 SMR 설치를 위해 각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트럼프 행정부의 SMR을 포함한 에너지 신정책이 아마 발표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SMR 최선호주로는 이제 미국의 BWX 테크놀로지랑 센츄러스 에너지, 유럽의 롤스로이스, 한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들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 얘기가 있는데요. 소켓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그 테스트 소켓 관련 어제 이제 프로브 카드 한번 공부해 봤잖아요. 근데 이 프로브 카드는 뭐죠? 앞단에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후공정 다 끝난 다음에 칩 다 자르고 개별적으로 칩 이제 하나하나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와 검사 장비를 물리적, 정기적으로 이어주는 1차적인 매개체고요. 이제 웨이퍼랑 패키지 이 두 개로 나눈 웨이퍼는 전공정, 패키지는 후공정. 그래서 먼저 반도체가 테스트 소켓 위에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려져 있는 테스트 소켓 다량은 테스트 보드 위에 또 장착을 하고 여기에 뭐 전류 이런 걸 넣어서 검사를 하고요. 뭐 전류 전압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이제 뭐 합격 불합격 해서 이제 출하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수요가 있는 거죠. 전방 수요 점검을 하면 데이터 센터 여기는 여전히 좋아요. 예. 시장 우려와 달리 지금 AI 지출 계속 이어지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데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형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에는 특화된 회사가 한국의 ISC 그리고 대만의 윈웨이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데이터 센터 쪽에는 가장 이제 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주요 GPU 제조사가 그러니까 약간 데 성격은 다른 게 ISC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연구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칩 만들 때 다 연구 개발하죠. 그때 만들고 나서 연구 개발용도 다 테스트를 다 해야 돼요. 그거는 ISC 걸 써요. 예. 근데 이게 다 끝나서 이제 이거 이제 해야 되겠다. 이게 이거 괜찮은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양산하죠. 본격적으로. 실제 생산. 그거는 윈웨이가 주로 한대요. 윈웨이는 포고핀은 이제 리노공업이 제일 잘하는 거고 실리콘 러버. 그러니까 실리콘 러버랑 포고핀으로 나누는데 예. 어쨌든 이 두 개를 섞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센터 쪽이 좋으면 AI가 좋으면 ISC랑 대만의 윈웨이가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수요 점검하면 스마트폰은 좀 이제 업황 좋니 많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방 수요 점검을 해보면 스마트폰 쪽도 좀 상반기에 좀 이제 선제적인 뭐 이렇게 관세 피하려고 그런 주문도 있었고 중국이 이구환신하면서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리노공업이에요. 스마트폰에는 리노공업이 좀 주력입니다. 리노공업 매출 60%가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스마트폰에 퀄컴 칩 같은 거 있잖아요. AP라고 하는 두뇌 역할하는 거. 스마트폰. 뭐 애플의 AP. 이런 칩들은 이제 만들고 나서 이것도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 비중이 이제 리노공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있고 애플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예. 북미 스마트폰 AP 제조사 이제 퀄컴이 주요 고객사 아닌가. 주요 고객사를 아마 퀄컴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AP로 저가의 미디어텍을 좀 사용할 걸 생각하시지만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도 퀄컴 걸 쓴대요. 그러니까 퀄컴의 AP를 쓰면 테스트할 때 리노공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AP를 내재한 화웨이를 제외한 오포, 비보, 샤오미도 중국 대부분 제조사들이 퀄컴 AP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럼 퀄컴 매출의 48%가 중국형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잘 되면 리노공업도 덩달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리노공업 또한 이구환신 수혜 기업이다.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AI 에이전트 이 기능이 빨리 좀 탑재가 돼서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AI 에이전트는 이거죠. 전날 밤에 쌓여있는 사용자의 업무 메일을 얘가 다 읽어요. 그러니까 뭐 메일 같은 거 쌓여있죠. 저도 이제 저녁에 가면 메일 같은 거 좀 체크하는데 뭐 광고 메일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류해야. 근데 에이전트는 뭐냐면 얘가 알아서 그냥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최적으로 이 중요한 이제 메일은 딱 띄워주고 그다음 자동으로 캘린더에 다 반영해요. 일정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실까지 갈 때도 알아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알아서. 근데 어시스턴트는 내가 다 지시를 내려야 돼요. 대신에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지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려야 되는 거. 그게 어시스턴트. 현재까지는 어시스턴트 기능이 많은데 에이전트는 이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요걸로 넘어가는데 애플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시켜 버렸어요. 그 애플 시리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은데 저게 언젠가 오니까
이런 부분은 리노공한테도 나중에 좋을 수 있죠. 피해 증가. 근데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는 게 테스트 소켓와 맞닿은 그 숄더볼 있죠. 또 이 덕산 하이메탈이 만드는 그 숄더볼이 이 점점 이렇게 붙거든요. 좁아져요. 그래서 점점 미세화되는데 테스트 소켓도 그렇게 되면 사양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대요.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Q. 반도체 응용처가 확대되죠. AI. 옛날엔 스마트폰 위주였는데 AI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물량이 증가. 그래서 이런 소켓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리노는 포고 소켓 연구 개발에서 양산용까지 다 하고 있고 아무튼 리노는 스마트폰이 좀 주력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이구환시 효과가 좀 중요하고 ISC는 실리콘 러버 이 소켓의 절대 강자인데 데이터 센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SK그룹에 어쨌든 이제 또 인수가 됐었죠. 또 최근에 회사 하나 또 인수도 했고 그래서 ISC도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이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ISC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소켓은 이렇게 뭐 네모나게 생겨서 거기다가 칩을 딱 끼우는 거예요. 이게 실리콘 러버 소켓이고 포고 핀은 뭐냐면 진짜 바늘같이 생겼어요. 걔가 이제 하나씩 딱딱 그 바늘 같은 걸로 이제 그 칩의 정기적 성능 같은 걸 이제 검사해 주는 거죠. 리노랑 ISC가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은 오히려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AMPC 이번에 나온 정책에 대해서 뭐냐면 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기준이 2032년에서 26년 단축됐잖아요. 이건 악재죠. 아니 32년까지 차를 사면 7,500달러를 줘요. 근데 그걸 내년까지만 주고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근데 이걸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에요. 저거 아마 폐지하거나 축소할 거다. 그래서 작년부터 배터리 회사도 안 좋았잖아요. 저 이슈 때문에 현대차도 안 좋았고. 근데 저건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평가인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MPC 있잖아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게 뭐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죠. 배터리를 만들면 만드는 만큼 보조금 받는 거. 태양광을 만들면 만든 만큼 보조금 받는 거. 저 보조금이 꽤 커요. 근데 저거를 없애지 않고 2032년에서 31년으로 1년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안 없앤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좀 보거든요.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 집단 있죠. 우려 외국 집단. 이게 중국이에요. 한마디로. 중국이 그러니까 이 보조금 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도 받아요. 그러니까 제한 대상이 아닌데 이번에 공화당이 발의한 법에는 중국은 빼버립니다. 우려 외국 집단에서 뭘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2년 후에 28년부터입니다. 이 2년 후부터는 저 보조금 혜택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공급망을 끊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응급제 있죠. 응급제는 대부분 중국이거든요. 중국산 응급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쓰면 지금은 보조금을 주지만 만약에 중국산 그 응급제를 썼는데 배터리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LG엔솔도 보조금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수혜해요?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죠.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산 응급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증해서 좀 아쉽지만 그런 이제 중장기 수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은 호재인데 시장은 자꾸만 배터리를 계속 안 좋게만 봐요. 그래서 이 리스크 해소됐다. 그래서 저는 김현수 연구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은 또 초안이니까 굉장히 센 거거든요. 센 게 이 정도면 그리고 민주당 반대해요.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주에 이렇게 배터리 투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해본다. 막 이러해서 반대하는 그 주도 많고 그 IRA 법안에 최대 혜택 받은 그 당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지역이 지금 대부분 IRA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이번 이제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근데 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수 연구원님은 긍정적이다. 이번 이 조치는 배터리 이미 반영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단이 무너질 이유 없다. 근데 이제 저희 당사의 정경희 연구원님은 공화당 세제법안 초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27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너무 많이 설명드렸죠. 근데 구매보조금 폐지되면 당연히 이건 뭐 안 좋죠. 그죠? 전기차 수요 위축되니까.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미국 IRA 법안이 결국 3년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거는 안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중 확대가 아니고 중립일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가 아니라 중립도 아니고 비중 축소로 적혀있네요. 아이고, 너무 안 좋게 보시네요. 아무튼 정경희 연구원님은 2차전지 여전히 비중 줄여라. 예, 이런 의견이십니다. NH 주민우 연구원님은 확정되면 역성장 불가피하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마이너스 18% 감소. 그러니까 미국 판매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 역성장할 것 같다, 내년에. 그리고 AMPC 관련해서는 이제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우려 집단, 이게 새로 추가됐죠. 중국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건 호재죠. 예. 3자에게 또 매각하면 안 된대요. 이 세액공제 받는 걸. 중국 공급망과의 디커플링은 유지된다. 이건 호재죠.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연초에 유럽 전기차 판매 강하지만 미국 리스크를 시장은 더 우려하고 있고, LG엔솔과 삼성 SDI는 미국보다 유럽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AMPC까지 감안하면 미국 노출도도 크니까 종합적으로 실적 한번 보고 판단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에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종료를 밟게 된 건 좀 다행인데, AMPC를 포함한 지금 IRA 관련 모든 자금 지급이 좀 중단돼 있대요. 올 스톱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연내 풀리면 다행인데, 그리고 우려 외국 집단에 대한 조치를 법안 발의 뒤 2년 뒤로 정했는데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거, 이건 호재죠. 이 부분은. 예. 근데 이 공급망을 2년 안에 대체할 수 있을 거냐, 요건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현수 연구원의 의견은 뭐 나쁠 게 뭐 있냐, 이제는 다 반영됐다. 그러나 좀 신중하자는 의견, 그리고 여전히 비중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제약은 오늘 알테오젠 좀 안 좋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거랑 별개로 CMS라는 데가 있어요. CMS, 메디케어 관리하는 업체인데 IRA 법안에 의한 거예요. 가이던스에 따르면 IRA 법안에 의하면 28년부터입니다. 이거는 2개 이상의, 이거 좀 어려워요.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 약물이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없으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하나의 활성 성분으로 이거 이해가 가세요? 이 내용이?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뭔 내용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예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IRA 약가이나 협상에, 그러니까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그 약은요, 조건이 13년이 지나야 돼요. 출시한 지.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행정명령과 별개로 13년이 지나면 약가 인하가 적용되거든요.
근데 13년 지나지 않으면 약가이나 대상 2028년부터예요. 네,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 중에 옵디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맥주사 맞죠? 정맥주사형이 있고 알테오제니 하는 SC 피하주사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둘 다 같은 제품이잖아요. 옵디보니까 맞는 방법이 다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옵디보 정맥주사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2014년. 그럼 저거는 2028년에는 약가이나 대상입니다. 그죠? 13년 지나니까. 그럼 옵디보 SC 뭐냐 이거죠. 미국에선 저 SC형을 신약으로 따로 분류해요. 다르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하는데 24년 12월에 승인 받았죠. 그럼 이거는 다른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24년에 나왔으니까 13년이 안 지났죠. 그런 경우에는 옵디보 SC는 약가이나 대상이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 나온 그 IRA 가이던스에 의하면 이 두 개가 어쨌든 같은 거 아니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대요. 맞는 방식만 다른 거 아니냐. 근데 맞는 방식만 다른데 저 어떻게 보면 신약을 더 오래 유지하려고 SC 제형, 피하주사 제형으로 이렇게 저것만 해서 또 특허를 유지하면 약가는 언제 인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몰라요. 26년 2월에 결정한대. 2월까지.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왜 빠졌냐면 머크의 키트루다 아시죠? 키트루다의 정맥주사가 아니라 SC, 피하주사를 기술을 그 알테오젠이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FDA 승인 이번 아마 10월에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약이죠. 신약이에요. 새로운 신약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가이나 대상이 아닌데 2013년이 지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이 피하주사 제형을 비슷하다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약가이나 대상이 돼버려요. 그냥 28년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가이나 압력이 되니까 모크한테도 안 좋고 알테오젠한테도 좋을 게 없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왜? 미국이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오늘 홈페이지 알테오젠은 여기에 포함 안 될 거다. 그냥 우리는 SC 제형이 이걸 통해서 키트루드의 효능을 더 올렸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약가이나 대상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미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거죠.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저도 이거 읽고 한참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출시 대상인 또 복제약 있죠, 복제약. 그러니까 출시된 지 오래돼서 이제 조만간 바이오시밀러 나오는 건 원래 약가이나 대상이 아닌 걸로 알리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될 예정인 신약도 약가이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책은 제약회사들이 기존 약물에 미미한 변화만 주고 새로운 약물로 재출시해서 약가이나를 회피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좀 어려워서 내용이. 그래서 클로드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AI가 답한 내용을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AI가 좋은 게 애널리스트한테 안 물어봐도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해석을 해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약물로 이제 재출시를 해서 약가이나를 회피하는 관행. SC는 신약이니까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B랑 메디케어 파트 D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IRA 법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메디케어 파트 B의 상위 제품, 메디케어 파트 D의 상위 제품 한 15개씩 된대요. 그것만 포함이 된대요. 그 약들만, 왜냐면 엄청나게 잘 팔리는 약들이에요. 그 약들만 타겟해서 약가 인하한다. 28년부터. 그겁니다. 모든 약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 또 행정명령에서 또 약가 낮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진짜 이 제약바이오 지금 피곤한 상황입니다. 약가 인하를 양쪽에서 다 맞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파트 B는 의사진료, 외래 서비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키트루다 있죠. 매출 1위에요.
요게 알테오젠과 연결이 된 거죠. 예, 요게 이제 약가이나 대상이거든요. 28년부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메디케어 파트 D는 그 외래 환자의 처방약 이런 데 들어가는 일부 백신 이런 쪽인데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오늘 많은 이제 기업 분석. 자, 루닛 그 오늘 좀 주가 안 좋았죠. 이유가 있어요. 실적 좋아요. 매출 270% 급증했어요. 그래서 요 KM증권의 주정치도 상회했고, 물론 아쉬운 건 영업이익이 안 좋아요.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20억 유방조영술 그 환자 데이터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바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일회성 이제 비용이 좀 잡힌 건데, 그래서 이익이 안 났습니다. 루나 인사이트, 볼파라헬스, 유방암 진단 솔루션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루니스코프. 매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닛을 아주 걱정은 안 하는 게, 일단 매출은 성장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요것 때문에 오늘 빠졌어요. 현금성 자산이 500억 남았는데 지금 적자나니까 이러면 현금이 없어지거든요. 내년 2분기까지 회사 운영 가능한데 유증 안 한다 그랬으면 자금 어떻게 조달할 거냐.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데 지금 적자는 계속 이어지니까 자금 조달 리스크가 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해소를 해줘야 돼요. 유증은 안 한다 그랬으면 뭘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줘야 된다, 회사가. 그래서 그 우려감 때문에 오늘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은 탄탄한데 이 부분이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주가에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티즈 실적 좋았고요. 오늘 보고서 나오기도 했고 주가 급등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로보티즈 아시죠? 저도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드렸고, 다만 물적 분할 때문에 제가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왜 물적 분할 왜 해가지고요. 근데 그건 이제 반영은 됐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요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죠? 유니트리.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일 유명해요. 여기에 로봇 관절에 로보티즈 게 들어간대요. 좋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고서 보고. 액추에이터 아시죠? 관절력.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로보티즈를 좋게 봤던 게, 이 액추에이터 거의 순수 업체예요. 요거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이런 기업이.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 괜찮게 봤고, 또 LG전자가 2대 주주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좀 급등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LG전자 사업할 때 같이 가고, LG전자의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 출시했는데 요거를 1차 납품을 했고 2차 납품 준비 중이고, 또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거든요, LG전자. 요게 또 넣겠죠, 액추에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이 급증했고요. 액추에이터 매출이 20.8% 성장, 전체 매출이 98%, 영업이익도 흑자전환. 예. 그러니까 왜 물적 분할 해가지고 그때, 예. 다음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예.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해가 되시죠? 펄어비스도 오늘 주가 괜찮았는데, 이유는 실적은 안 좋지만 붉은 사막 4분기 출시 확인됐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4분기에. 이거 안 나오면 주가 또 박살납니다. 여러 번 연기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와야 되고, 대작입니다, 진짜. 검은 사막 이후로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대작이라서 많이 정말 다들 기대하고 계시는 게임인데, 뭐 흥행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밸류도 싸진 않아요. 좀 비싸요. 예, 그렇지만 저 붉은 사막 게임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야 뭐 워낙 좋죠. 뭐 실적도 좋고 꾸준히 지금 돈도 잘 벌고, 예, 주가 좋고 실적 좋고. 리쥬란 아시죠? 내수 매출이 작년 1분기 281억인데 무려 이번에 483억. 리쥬란이 이제 피부과 가보면, 저도 요즘에 좀 피부과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리쥬란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리쥬란 같은데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패키지 시술. 이렇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기다 외국인이 와서 한국에서 피부과 가서, 지금 외국인 100명 중에 5.5명이 한국 피부과 가요. 외국인 100명이 입고 가면 5.5명이 한국 피부과 갑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가요, 진짜. 리쥬란은 또 그 중에 핵심 아이템이고. 외국인 인당 지출 금액이 피부과 1월 120만 원인데 지금 126만 원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만 주가 너무 올랐다, 이게 좀 부담이고. 네오에이즈 기대보다 좋았고, 옛날 게임들이 잘 나갑니다. 브라운 더스터 2, 그 다음에 비용 줄고 피해 거짓이란 게임도 좋고요. 예, 다만 신작이 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작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 없어서 주가 급등하기 좀 어렵지만,
바닥은 되게 단단합니다. 예. 왜? 기존작들이 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력 있는 기업이고, 다만 신작이 언제 나오는지가 이제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 같고, 애플의 게임 수수료 인하도 좀 기대되잖아요.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가 30%가 돼요. 그거 이제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유증하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유상자 이제 주주분들은 받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당 순이익 12.9%, 아주 대규모는 아닌데, 여기에 호재는 뭐냐면, 그나마 호재는 포스코홀딩스가 참여해요. 60% 갖고 있고 지분. 그러니까 포스코가 한 6천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한테 호재인데, 다만 포스코홀딩스 주주들은 또 이제 열받죠. 아니, 저 돈을 또 포스코 퓨처엠에 투자해버리면 주주 환원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주주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좀 흔들렸던 거죠. 어쨌든 요거 자금 사용 목적은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결국 이 흑연, 응급제, 중국이 응급제 꽉 잡고 있죠. 근데 미국의 이번에 법안에 의하면 중국 이제 응급제도 쓰면 안 돼요. 앞으로 2년 후에는. 그래서 그 대안 회사는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 이번 유증이 좀 마지막이길 바라고요. 2020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양극재 또 업체 중에서도 탈중국 적격 소재에 가장 앞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배척한다는 쪽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좀 괜찮다. 예, 양극재, 음극재 다 통틀어서요. 그래서 추세적 상승 아직 어렵지만, 예,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안 좋았지만 일회성 좀 있었어요. 그 해외 법인 신규 설립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중국향 매출도 조금 이제 감소하면서 좀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치는 좀 하향했는데, 그래도 원래 전공정 장비 만들던 회사인데 HBM에 들어가는 후공정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그래서 올해 HBM 성장한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어쨌든 주가가 막 바로 가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좀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BM 장비 수주가 계속되는지가 관건이고, 삼성증권의 이가영 연구원님이 이제 VT, 예, 일단 이제 그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실적 좋아요. 괜찮고 어제 막 흔들리더라고요. 예, 이 긍정적인 건 2, 3, 4분기로 갈수록 좋대요. 이거는 회사 측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6월에 미국의 얼타뷰티 그 매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도 들어가고요. 영국, 프랑스, 슬로바키아에 팝업도 입점을 하고, 중동에도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 핵심은 하반기에 진짜 성장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은 있으니까 주가는 견조한 것 같습니다. 컴투스는 좀 아쉬웠던 게 야구 게임 있죠. 프로야구. 예, 그 일본에 출시한 거. 그게 흥행이 생각보다 좀 약했어요. 앱스토어 38위까지 갔다가 지금 69위. 근데 접속은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순위는 좀.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고, 기존 게이밍 그래도 서머너즈 워, 또 우리나라 프로야구 게임 있죠. 이건 또 여전히 잘해요. 또 한국에서는 프로야구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더 스타라이트라는 게임도 출시하고 신작. 그래서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더 스타라이트가 하반기에 나와서 성과를 낼지, 또 프로야구 게임이 계속해서 잘 나간다면 일정한 매출이나 이익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단단하다, 바닥은. 다만 신작 흥행이 있어야, 예,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 출시한 프로야구 게임이나 이 더 스타라이트가 좋은 성과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일단 기대치에 부합했고, 이제 계속 흑자나고요. 무려 이제 3조 원 가까이 돈을 벌어요. 예. 그래서 원전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고, 예, 원전으로 발전을 많이 돌리면 이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가 떨어졌죠. 원하는 강세죠. 뭐 한국전력한테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관세랑도 상관없고, 이제 관심은 요금 인상인데, 과연 요금 인상 언제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아마 4분기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주가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좀 정체 보이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암흑기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I텍은 그 스텐트 있죠. 뭐 이렇게 수술할 때 쓰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텐트를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인데 실적 괜찮았고요. 특히 유럽 매출이 좋았다고 합니다. 유럽 파트너사가 올림푸스거든요. 예, 이게 계약 만료된 후에 판가 인상을 또 해서 재계약을 했나 봐요. 재계약을 작년 하반기에 했고, 기존 유통사의 올림푸스는 또 이탈리아,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은 후지필름,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이제 각각의 회사 거기 지역 유통업체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판가 인상 효과가 1월부터 반영이 됐고, 예. 또 올림푸스가 경쟁사가 태웅메디칼이라고 있어요. 이거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수가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품 데이터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예. 이슈가 좀 있지 않았냐. 아마 이런 좀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MIT 경쟁사인 태웅메디칼의 점유율을 좀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매출 성장, 이익 성장, 그럼에도 PER은 11배,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국내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의사 파업 때문에. 그래서 의사 파업이 이제 좀 진정되면서 서서히 완화되면 이제 국내 실적도 회복되는데 요것만 좀 더 회복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사는 추정치에 부합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신발 나이키에 들어간 소재 만들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법인이 있고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 기대를 약간 미달했는데 2분기도 좀 실적은 약간 감소합니다. 근데 작년 2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건 좀 기저가 좀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그 고객사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백산을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던 게 성장은 뭐 이렇게 팍팍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주환원 되게 잘해줘요. 이런 기업이 대접 받아야 되거든요. VIP 자산운용이 지분율 늘렸었고 주주환원 맛집으로 유명하고 PER도 5.3배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 가치 주니까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PI 첨단 소재 아까 아침에도 라이브 할 때 물어보시던데 1분기 실적 좋았고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미리 선주문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초극박 필름이 뭐냐면 아이폰이 아주 얇은 모델 나오겠죠. 얇은 거. 거기에 저 극박 필름이 들어가요. 아주 얇은 필름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초극박 필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2분기부터는 이제 방열 시트, 이제 열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시트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점점 성능이 좀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발열 이슈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도 탑재량 지금 아무래도 뜨거워지죠. 이제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런 방열 시트 수요도 늘 수 있다. 그래서 초극박 필름, 이 애플에 들어가고 방열 시트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서 수요의 상승. 근데 주가는 못 가요. 애플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PI 첨단 소재도 결국엔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다 설명해 드렸고요. 공시는 어제 2개밖에 없었어요. 많지는 않았고, 그 영업무역홀딩스가 소각이 있었습니다. 1% 정도. 그래서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이 있었고, 강원랜드가 이제 회원 영업장,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검색도 해봤거든요. 회원 영업장 운영 내고 계정 승인 통보 받았는데 5월 13일 그 문체부로부터 회원 영업장 운영 내고 승인을 받았어요. 뭐냐면 바카라라는 그런 이제 그 저도 바카라가 뭐죠 정확히?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바카라, 예, 여기가 2대의 그 기존의 테이블 최소 베팅 금액이 5만 원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예, 5만 원. 근데 이거를 변경했어요. 50만 원. 50만 원이면 10배가 올라간 거죠. 최소 베팅 금액. 이건 뭐죠? VIP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올려서. 그러니까 기존 것도 하고 아마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바카라 2대를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50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차별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4일 오늘부터 적용되는데 최소 베팅 금액에 올라갔다는 건 VIP 고객 유치하려는 거 아닌가. 그 VIP 존을 만들어서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유출 한번 해봤던 거고, 예. VIP 고객 유치는 유리하지만 저게 만약에 VIP 쪽으로 가면 일반 고객은 또 줄 수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겠죠. 어쨌든 VIP 고객을 유치해 테이블당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 28일 공시 기억나세요?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한다 그랬죠. 1796억. 27년 11월 31일까지 만들고요. 면적을 늘려요. 그래서 게임 기수가 테이블 200대에서 머신 1360대인데 250대, 1610대로 늘립니다. 이거 늘리면 어떻게 되면 매출이 점프하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아니에요. 28년부터니까 적용되는 거. 예. 그리고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도 확대하고 베팅한 데도 3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은 걸리지만 주주 환원율이 무려 60%, 배당 수익률 6%. 예. 주주 환원 잘하는 기업들 중에 제일 많이 간 거 메리츠금융. 그 다음에 코이. 물론 성장을 해야 돼요. 기업이. 회사가 성장해야 되지만 예. 이렇게 주주 환원 잘해주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이런 기업들이 인정을 더 해주고 이런 또 다른 이런 유형의 기업이 나오면 또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주주 환원 또 잘해주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다 일단 말씀은 해드렸습니다. 방금 이게 뉴스 보니까 오늘 루닛이 많이 빠졌는데 아마 그게 좀 있었나 봐요. 그 유상자 루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증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예, 회사 측에서. 근데 오늘도 이게 내용이 나왔어요. 유증 그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했고. 근데 그거죠. 자금 조달.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자금이 바닥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주주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그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할 거냐. 요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해야.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유치할 수도 있죠. 뭐 다른 기업이 루닛에 지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아마 유증 루머가 좀 번져가지고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32포인트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계속 올라갑니다. 기왕 오른 거 2,700 넘으면 좋죠. 뭐. 진짜 3,000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4년이죠. 4년 지금 벌써 4년째인데 올해 좀 제발 3,000 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여기를 꼭 그랬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고요. 뭐 코스닥도 오늘 아침에 빠졌다가 좀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웬일입니까? 5천억이나 썼습니다. 복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오늘 섹터로는 태양광이 좋았고 아까 뭐 아침에 방송할 때 상담할 때 보니까 하나솔루션 이제 수익 났습니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도 있고 갑자기 이제 그 한 기자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지수 5천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잖아요. 5천. 근데 가능하냐? 저는 꼭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정리 좀 지금 하다 말았죠. 그래서 오늘 뭐 조선 기자재 좀 올랐고 풍력이 많이 오른 게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풍력도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션 플랜트가 날라가고 CS 윈드부터 뭐 난리가 아닙니다. 전선주, AI 관련주, HBM 뭐 다 좋은데 오늘 좀 빠졌던 거는 그 AI 뭐 약간 정치 테마 있었죠. 여기랑 자동차 좀 아쉬웠고 2차 전지 좀 아쉬웠고 이쪽 바이오랑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빠진 건 설명해 드렸죠. 결정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니까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고 로봇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여전히 좋았고 뭐 여러 면에서 좀 좋은 분위기들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흡프스프도 좀 올라왔고 루닛은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빼면 분위기 괜찮았고 뭐 코스피도 뭐 대부분 좋아. 삼성이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참 상승폭이 좀 아쉽고 기아 좀 아쉬웠고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했다. 2차 전지 뭐 좀 아쉬웠고 반면 오늘 한진칼, 하나솔루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다 좋은 분위기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시장 괜찮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좀 공부 계속 하셔가지고 또 못 오른 거 중에 갈 게 뭐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시고 공부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